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작전 6부 6부장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이쿠, 지금 막 또 뭐 부국증권 같은 거 막 올라가고, 예, 이틀 상치고 오늘도 올라가요. 예, 네, 되게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9988, 예, 우리만의 신호죠. 예, 예, 신호. 이게 뭐 작전 신호 아니고 우리만의 신호.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어우, 야. 화면을 제 머리를 되게 크게 띄우니까 정말 윗머리가 없네요. 예, 여기 턱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이게 소갈머리가 없는, 예, 그런 인간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바로 공부 모드로 돌아가서요. 예, 여러분 이번 주 들어서 결국 트럼프의 그 관세, 해석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하면서, 예, 굉장히 강한 시장을 좀 만들고 있다, 이런, 예, 그림이 연출되는 게, 지금의 3일째 시장 아닌가요? 제가 그저께, 버전으로 말씀드렸듯이, 자, 4월 9일하고 7월 8일하고 뭐가 달라진 거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3주 정도 관세가 연장된 것밖에 없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4월 9일날 우리가 최바닥을 찍고 900포인트 올랐었는데, 예, 그 시장의 어떤 연속성이 이번에 3주 정도 기간 안에 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딱 맞아요. 예, 시간이 없어. 지금 3개월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올라왔는데 시간이 이제 3주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더 연장을 해주면 땡큐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7월 말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시간? 마음 놓고 땡길 시간이. 예. 그 뒤에 이제 땡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상호관세 지금 트럼프가 제시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 3주 동안 열심히 협상해가지고 줄일 거다, 지금 제시된 대로 될 리는 없지. 트럼프가 또 답을 줬잖아요. 뭔가 개방을 더 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면 생각 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좀 과하다 이런 딴지들이 붙죠. 예, 딴지들이 붙잖아요. 뭐 방위비 엄청 뭐 올려라, 유럽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금 막 강요를 하고 있고, 옆에서도 막 이놈 저놈 다 참견하고 있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지금 구체화되어 있는 관세 협상의 어떤 키워드들이 막 등장을 해요. 제가 오늘 그 미트 박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그러니까 그저께 되게 세고 어저께가 좀 약했는데,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소고기 제한 이런 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관세를 깎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약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을 일부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분명히 우리가 좀 일부는 양보란 이름으로, 뭐 포기란 이름으로 뭔가는 좀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결국 25%의 상호관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거든요. 어제와 오늘 수급상에서 변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네, 어제랑 오늘 수급에서 변한 거 혹시 눈치채신 거 있어요? 저는 어제 보고 나서 눈치챘는데, 뭘 눈치챘냐고요? 볼까요? 이거 누적으로 어제랑 오늘 사이 보면은 어제도 오늘도 사는 건 개인밖에 없어. 개인들의 포모가 시작된 거예요. 개인들의 포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는 거야. 포모. 개인들이 포모가 시작이 됐어요. 생각보다 이제 별로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떡하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 충격을 먹었던 이 녀석이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하는데, 어제 도망가야 할 타이밍은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7월 그 한 27, 8일쯤 예, 그때쯤 도망가셔도 돼요. 지금 예, 도망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비리 도망을 왜 가? 예, 한창 장이 재밌어지는데 예. 지금 도망가면은 아쉽죠. 예. 야, 제가 어저께 예, 마음 먹고 질러댄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예, 제가 우리 회원님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제 이거를 이 미친놈이 1200주나 사가지고 왜 비중을 확 태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기억을 하면서 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어제 예, 엄청나게 질러댔습니다. 예. 많이 드셨으면 슬슬 줄이면 되죠. 지금부터 제가 원래 3,000 넘어가면 한 3,200까지 보고 20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씩 줄여 이랬거든요. 예, 그랬으면은 3,200이면은 거의 없어야 되죠. 한 20-30% 정도? 예, 그 정도만 남기고 없애는 게 좋은 건데 물론 장기적으로야 지금 뭐 증권사들이 다들 불러대는 것처럼 뭐 3,500이 갈지 3,700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 안에 7월 말까지 얼마로 땡길 건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부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 매매를 하시면서 예,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뭐 슬퍼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 예,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장은 어제부터 제가 이제 패턴을 좀 바꿔가지고 예, 아침 그 전반부 1시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남아 계실 것 같아갖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 지금 질문은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세요. 예, 뭐 종목 질문 예, 빼고 조금 세밀하게 예,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예, 그냥 너무 평범하게 질문하시지 말고 조금 예, 약간 아는 것처럼 예, 질문 주시라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예, 지금 우리 계속 알을 깨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3,300 넘어야 된다라고 막 마음 먹는데 아니, 누가 가서 알을 깰 거냐? 3,320 이상의 지수를 깰 거냐인데 이거 지금 제가 봐서 아까 방금 수급 보여드렸듯이 개인들이 어제부터 왜 어제가처럼 오르면 개인들이 사야 되거든. 아니 팔아야 되거든. 근데 사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오른다고 또 사.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오후에 그랬어요. 우리 회원 방송에서 이제 개인은 올라도 사고 빠져도 산다. 예. 어차피 개인들이 지금 이제 주도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사야 돼 무조건 계속 사야 돼. 예. 빠지면 빠지는 대로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사는 거고 올라가면 네 이제 또 올라간다고 사야 되고 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자 질문은 해주세요. 많이 올려주시고 이따가 11시 정도까지 제 순서 제 내용들 쭉 한번 간 다음에 11시부터 한 30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응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은 지금부터 쭉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에서는 비트코인 신고가 나는 거 보고 되게 순진하게 야, 비트코인 좋겠죠? 이러고서 비트코인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음봉이에요 지금. 뭐 우리 기술 투자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 애들은 약간 음봉 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사이버 보안 쪽도 어제 이제 정보 보호의 날이다 이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튀진 않네요. 오늘 사이버 보안 이슈 이건 뭐 이슈가 하나 튀어 나와야지 올라가는 애니까. 그리고 어저께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NHN, KCP 어제 결국은 상쳤고 오늘 추가 상승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어제 뭐 3일 정도만 보면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뭔가 되게 시장이 쉬운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시장이 막 되게 쉬워 보여. 이렇게도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자, 쭉쭉 올려주세요. 네, 질문은. 네. 자, 요렇게 지금 뭐 스테이블 대장이 이거 사실 그 리포트 제목이 다예요. 스테이블 대장의 자격이 있다 이러니까 어제 상치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는 것처럼 요새는 여러분 그냥 뭐가 나오잖아? 믿어야 돼, 믿어야. 예. 요새는 교주들 나와서 뭐 하기가 딱 좋은 시기예요. 예, 저도 사실 할 수 있으면 막 그러고 싶은데, 자 지금 부국증권, 한양증권, 뭐 신영증권 또 뭐 날아가는 거 보세요. 아침에는 이제 뭐 보험주가 좀 셌었는데 지금은 또 자사주 많은 기업들, 자사주 많은 증권사, 자사주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에 또 매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생각해보면 한 2, 3일 올랐으니까 와 이제 많이 올랐다 싶은데, 아까 아침 수익 플러스 질문에도 있었지만 계속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뭐 50% 갖고 있어서 나중에 진짜 없애면은 뭐 가치가 남아있는 건 100%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미리 땡겨서 지금 반영하겠다는 거죠. 예. 100%만큼 올릴 수 있는 걸. 근데 지금 증권주는 거기다 이제 시황산업이니까 시장까지도 좋네. 그러니까 더 약간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시장은 사실 이렇게 뭐 돌풍도 불고 막 구덩이에 빠지고 폭탄도 있고 악어가 기다리는 세상인 거 맞는데, 어제 그제부터 한 2, 3일은 약간 좀 평탄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이 아니냐. 시장이 또 무난하게도 3200을 향해서 엄청나게 좀 붙고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와 세상에 저를 완전 울리고 웃기고 난리 났네요. 예. 이 녀석.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네. 네, 지금 증권주들 뭐 심상치 않게 올라가는데, 인포바인가처럼 엊그저께 자사주 40% 이상 있는 기업 7선 얘기 드린 그런 종목들 되게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세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 마감되었는데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4조 달러 등극을 했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흐름이에요. 자, 범유럽 지수 4주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 은행주랑 방산주가 주도하고 있다. 이거 오늘 끝난, 어제 밤에 끝난 이제 뉴욕 장세. 자, 뉴욕도 사상 최고, 유럽도 사상 최고. 근데 다행인 건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9를 팠죠. 근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3년 9개월 만에 뭐 사상 최고치는 아직 아니지만 연중 최고점을 지금 계속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거 지금 뭔가요? 이거 지금 뭐 원튼 원하지 않든 뭐 아까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까지도 아까 했던데 전 세계가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전 세계 증시가 미쳤다. 이걸 뭐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미친 거죠.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증시 쪽이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예, 크레이지하게 올라가는 거죠. 막 트럼프가 뭐 유럽이 방산주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덕분이죠. 트럼프가 방위비 5%까지 올려 이렇게 예, 강요를 하니까 방산주들 막 올라가고 있고, 자 엔비디아 요새 조금 입지가 좀 떨떠름했는데 지난번 대만 그 컴퓨텍스인가요? 그거 이후에 굉장한 자신감으로 예,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나스닥 신고가를 이끄는 대표적인 종목이자 혼자 4조 달러. 저는 4조 달러면은 한 1,400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5,600조예요. 5,600조. 무려 삼성의 한 15배? 예. 근데 그 회사가 10몇 년 전에 삼성보다도 시가총액이 되게 작으면서 삼성에 와서 뭐 협업해하자 그랬는데 삼성에서 거절했다고. 예. 그 얘기 약간 야화로 있죠. 예. 그러고 나서 삼성하고 뭔가 앙숙인 것처럼 맨날 콜테스트 뭔가 통과라고 통과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안 해주고 있고, 예. 계속 피 말리고 있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뭐 계속 응원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예, 도대체 어떻게 응원을 해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의아한 상황이기도 하죠. 약간. 근데 하여튼 전 세계가 미쳤다 지금 증시가. 우리 여기서 같이 안 미치면 될까? 물론 예, 제정신 차려야 돼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신 차리는 거 맞아요. 근데 정신 차리는 게 지금 같이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세계가 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다? 내 계좌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비정상인 거죠. 시장이 다 올라가서 그야말로 어느 장도 신고가가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뭐 물론 계좌가 그냥 원래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원금 된다고 하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지만 사실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예. 그냥 뭐 4월달 바닥 대비해서는 꽤 올라왔어 이제 그런 그림이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런 상태이냐라고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또 많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예. 네. 아유, 킵스는 예, 제가 위안을 삼는 게 그래도 대책으로 해서 2만 한 2, 3천 원 할 때 회원분들한테 팔라고 문자 드린 기억이 있어서 예, 그나마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가이드 계좌에 지금 예, 펑크 나가지고 혼자 고생하고 있는 거지. 예. 저 이뮤논시아가 오늘 왜 저렇게 올라? 예. 되게 세게 올라가는구만요. 종목들 변동성이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자는 식으로 의견을 좀 바꿨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가 주도주가 후퇴하면서 소외주가 약진한다. 이것도 맞는 그림이죠. 저 업종별 순환매 장세다. 야, 이것저것 지금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 갔던 오늘 뭐 보험주가 또 세게 아침에 치고 나오는 거 보면은 금융주 안에서도 또 그런 손바뀜이나 순환매가 잠깐 일어나고 있어 이런 얘기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기사 중에 제일 행복한 기사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 매니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예, 이거 믿겨지십니까? 10년간 아시아 시장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낼 거다. 예, 기업구조 개혁과 AI 붐에서 기술주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나온다 이렇게. 자, 이런 얘기 좀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제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이 완전 차이가 엄청나게 나실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시장 주도주고 임자야 이렇게 해서 재빠르게 붙어서 뭐라도 태워서 움직이는 것들을 추종하시는 분하고
여전히 안 가는데 다음 순서는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부분 안 가는 무거운 아직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쪽으로 비중이 크시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계속 보여드린 장표지만 시장이라는 데가 뭐 항상 끝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다른 애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이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도 완전히 뭐 괴멸돼 가지고 이제 볼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또 최근에 조정이 고점에서 한 15% 20%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쌍봉이나 삼봉 치러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 약간 미달형으로까지는 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입안해 가지고 가는 쪽보다 더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키워드 지금 시장의 키워드 무지 많죠. 자 실적도 있고요. 추가 상법 이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까먹었겠지만 소비 쿠폰도 좀 있으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정책적인 테마들 또 여러 개 있고. 자 미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오늘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한미 정상회담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좀 단판을 지으려면 제 생각엔 장관급이나 뭐 본부장급 가지고서는 7월 말까지도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결단의 시간이 뭐 다음 주라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중국 무비자 관련해서도 결국은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지만 뭐 아직도 충분히 더 남았다는 시각.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 한한령은 에이펙까지는 연장된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행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 10월 또 엄청나게 긴 연휴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 오늘 이 기사를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느끼셨으면 자 미국의 자동차 이게 우리나라 통산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니 야 자동차 관세 우리가 되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건데 안 내릴 것 같다 안 내려줄 것 같다 이런 거고 그 대신 소고기나 구글 정밀지도 이런 거 반출에 대해서는 좀 내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트박스 이런 게 그저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는 좀 약했어. 근데 오늘은 보합 정도 출발해가지고 아까 뭐 또 한 10%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쨌든 우리가 뼈를 지키기 위해서 살을 일부 내주지 않으면 그 15% 상호관세 이 부분을 어떻게 깎지 이런 거예요. 깎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방위비 더 줄게 뭐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쯤은 얘기가 통해야지 결국은 뭐 트럼프가 한국을 뭐 몇 프로라도 깎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저 상호관세 1% 2% 깎는 게 우리 전체적인 수출 볼륨과 따져봤을 때 우리가 뭐 소고기로 인해서 나올 파장 또 뭐 쌀개방 또 뭐 지도 반출 이런 걸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이런 거랑 결국 견져봐가지고 그래도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내주고 우리는 뭔가 또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저 25% 맞고서 그냥 우리 경쟁력 있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협상을 막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뭐 미국이야 지금 뭐 100여 개 이상의 많은 나라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테지만 우리는 어쨌든 우리한테 제일 유리하게 국익도 지켜가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도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드러날 텐데 어차피 협상 기간에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그냥 다 대부분 추측이지 이게 뭐 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밖에다가 새 나가가지고 떠보고 이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봐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지금 협상의 기간이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달 말쯤 돼서는 조금 감액이 돼서 관세율이 정해지겠지, 이 정도를 갖고서 지금 시장을 임하는 거죠. 하나도 변동이 없을 거야라고 하면 솔직히 그러면 정말 8월 달 이후는 8월 1일 이후는 시장이 좀 암울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라도 좀 깎겠지라는 건데 만약 25%를 그냥 다 맞는다? 물론 이제 유일한 그 안정장치는 하나 있죠. 지금 오늘도 7개 나라의 그 관세를 통보했는데 보니까 뭐 우리보다 심하게 낮은 나라는 없더라고요. 다 그냥 한 20%에서 30% 수준이니까 그냥 위아더 월드 대동단결해가지고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이 맞았으니 그냥 여기서 뭐 원가 경쟁력 해가지고 그나마 관세를 좀 녹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니까 우린 그냥 뭐 그냥 이대로 가.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나중에 하나의 셈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각국은 각고의 노력, 지금 이번에 통보받은 거를 어떻게든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번에 베트남이 46에서 20을 받은 것처럼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라는 것들을 담보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될 공산들이 큰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꽤 시장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오늘 대형주 쪽에서는 LG노텍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10% 넘어가던데 지금은 8.9%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LG도 드디어 좀 깨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장에 아주 저는 이거 메가톤급이라고 보는데 큰 수급 주체가 등장한다. 뭐냐? 퇴직연금 공단 만든다. 이거 되게 저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되게 큰 것 같아요. 퇴직연금 공단? 이래갖고 430조에 대한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이 나온다고 하면 저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수급 주체가 생긴 거거든요. 나중에 뭐 어떤 배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정부나 뭐 여당 쪽에서도 이게 또 하나 이제 기폭제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 의외로 진짜 센 거다. 아니 뭐 재료 다 떠나서 사겠다는 주체가 생기는 게 얼마나 큰 재료예요. 여기서 뭐 물론 430조가 전부 다 국내 주식 사지는 않겠지만 뭐 연기금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어쨌든 비중이 뭐 한 15% 내외 되잖아요. 그 15%만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6, 70조 이 정도 수급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기대값이 커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빅 호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림 아까 새벽녘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라제스트 파워 그리드, 그러니까 그 AI 쪽을 하기 위해서 AI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전력 수요와 관련된 이제 스트러글링, 한마디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맞춰줄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면은 AI가 스스로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지금 사실 보면 AI에 들어가는 전원은 현재 전체적인 그 전원 볼륨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원이 쓰는 비중보다 훨씬 몇 배 빠르게 AI 쪽에 들어가는 전원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기존 우리가 뭐 일반 전기 쓰는 데서 AI 쪽으로 돌려서 하게 되면 한마디로 블랙아웃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 일반 전기를 끌어다 쓰니까. 근데 AI를 지금 생각만큼 빅테크들이 하는 식으로 만약 일을 벌리게 될 경우에 이게 뭐 한두 기업이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조류처럼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별짓 다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기가 도대체 어디서 이만큼 충당이 될 거냐는 부분이 나중에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무제한의 전기를 어떻게든 싸게 또 환경도 파괴 안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노벨상 뭐 한 10대께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기가 없어서 AI 속도 조절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뭐 좀 피하려고 뭐 일부 이제 능력이 되는 데부터 해서 뭐 전력 인프라도 갖추고 원전도 막 근데 원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뚝딱 하면은 올해 시작하면 내년도에 원전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제가 봐선 뭐 안정화해가지고 가동할 때까지 아무리 봐도 뭐 최소 한 7, 8년? 10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를 막 추앙을 하면서 AI 그러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전기의 어떤 공급은 더디지 않느냐. 물론 지금 세계가 뭐 엄청 뜨겁으니까 태양광 쪽으로는 뭐 제 생각에 그 발전량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 부분. 근데 그렇게 만든 전기가 뭐 전기가 얼마나 이게 멈춰 뭐 스토리지 돼갖고서 이따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ESS라든가 이런 뭐 큰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그걸 이제 전기를 보관했다 쓰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많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ESS라는 그 컨테이너형에서 전원 자체를 이렇게 뭐 가뒀다가 쓰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알기로는 한 6시간에서 9시간? 뭐 물론 뭐 품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있는 거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뭐 일주일 묵혀놔도 괜찮아 뭐 이런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어우 오늘 뭐 시장이 뭐 질문 다 올려주신 거예요? 질문이 너무 없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인색하세요. 질문 좀 올려주세요. 빨리. 질문을 안 올려주시네. 이거 단순 무식한 질문도 괜찮으니까 올려주세요. 개념치 마시고. 자, 질문을 추가해 주세요. 이따가 말씀드리기가 아직 뭐 충분히 많은데 질문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질문 좀 올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해를 좀 돕는데 도움이 되니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있다 이거죠. 이게 반도체 의약품 관세 이달 말에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달 말이 지나면 뭐가 괴로워져 더. 어쨌든 몇 프로라도 상호관세가 시작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 지금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새롭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의약품 관세는 뭐 200% 얘기도 하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 아직 관세가 안 맞고 있는데 이달 말에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운이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제가 봐선 진짜 7월 한 30일 요 정도쯤이 뭐 폭발의 거의 최절정이 아닐까. 오히려 8월 넘어가면 뭐 사람들은 계속 뭐 땡기려고 하겠지만 냉정하게 보자. 상호관세 저렇게 맞고서 트레이드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느냐라는 뭐 질문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약간의 뭐 폭탄을 안고 있는데 7월 말 자정쯤에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있어라는 거죠. 해체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지금 이러면서 붐업이 막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누군가 익명이라 모르겠는데 예, 우리나라 증시가 10년 동안 앞으로 아시아에서 최고 수익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 예. 가슴이 뛰네요.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상법 개정 지난주에 하고 나서 좀 쉴 줄 알았더니 바로 어저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가 있었어요. 발의가 된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약 한 2주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뭐 투표가 일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발의가 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첨예하게 또 걸려있는 이해관계가 워낙 크잖아요. 이게 그냥 뭐 국회의원이 나 잘난 맛에 법안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뭐 작게는 몇 억 단위에서 뭐 몇 조 단위까지 걸려있는 자사주에 대해서 의무 소각을 해야 된다? 뭐 1년 정도 유예기간 줄게? 이렇게 그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이 언젠가 분명히 표결을 할 거고 표결하면 뭐 통과 가능성 높은 거고 자 시장에서 뭐 글쎄요 이거를 어쨌든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꼼수처럼 일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주주한테 판다든지 뭐 계열사한테 넘긴다든지 이래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다 그냥 팔아버리는 애들도 있고 이거 아깝게 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 그 사실 또 정부나 뭐 눈치 보면서 뭐 30-40% 갖고 있었는데 그냥 뭐 꾹 킵을 해놨다가 1년 유예기간 마칠 때쯤 그냥 소각하자 이런 식으로 질끈 뭐 그렇게 결정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 뭐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갖고 있다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을 할 것이고 남아있는 지분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좋으려고 뭐 그렇게 마음먹고 덤비니까 지금 여러 증권주나 또 지주회사 중에 뭐 지분 자사주가 한 30-40% 넘는 회사들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세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제가 뭐 어느 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의 키워드다 이래가지고 지주 회사 중에서 자사주 많은 애들 또 뭐 50대 핵심 계열사 중에서 자사주 많은 애들 또 저PBR 종목 중에서 자사주 많은 애들 뭐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강하죠. 그리고 다른 구분을 보더라도 저PBR 지주 회사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롯데지주, SK, 아세아, 두산 뭐 이런 것들 요새 흐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도 신영증권, 부국증권은 갖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50% 넘기도 하고 근처기도 하고 대신증권, 뭐 미래에셋, 유아증권도 한 20%대 자사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소각하게 되면 자연히 남아있는 것들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거고 자 조광피혁을 비롯한 일반 회사들도 뭐 30-40%급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같이 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별로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저출산위원회를 이름을 뭐 인구미래위원회인가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화시키고 일원화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 주재회의도 정례화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이슈도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차원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엔진 지금 중국의 엔진 뭐 우리나라 사실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해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엔진 뭐 많이 들어가서 배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 애들 요청까지 들어줄 뭐 그게 있느냐 꼭 그래야 되느냐 뭐 쟤네들 납기 늦춰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건데 뭐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꼼수 잘 안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 엔진이 그렇게 좋다며 중국이 러브콜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뭐 현대중공업도 그 저속 엔진, 중속 엔진의 뭐 최강자라고 하듯이 하나 엔진이라든가 뭐 STX 엔진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구형 디램 값 얼마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뭐 DDR4가 DDR5보다 더 비싼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3분기엔 또 40%나 오른다고 하니까, 자, DDR4 뭐 인기 있는 램이 2.6달러까지 올랐다. 신형보다도 비싸다. 희한한 현상인데, 하여튼 뭐 이걸 기화로 해서 이거가 이제 3분기 때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실 실적만 보면 정말 4조 6천억이라고 영업이익이 나온 거 보면은 참 어떻게 한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었을까? 원래 한 10조도 나왔었는데 좀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이닉스는 한 9조 원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반이고 시가총액은 거의 배 수준이고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디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뜩이나 HBM에 비해서 뭐 그 하이닉스나 이런 데 비해서 아무래도 그 고사양의 디램에 대한 매출 비중이나 뭐 사실 그 부가가치 비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레거시 디램의 가격 상승은 사실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겠죠. 쟤네 포션이 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자사주 그 매입과 소각 이슈도 있었지만 삼성이 더 빠지지 않는 게 2분기가 어쨌든 최악이다. 3분기부터는 어쨌든 4조 때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겠죠. 그 상대적으로 뭐 하이닉스의 뭐 우월함이 조금 더 돋보인다고 할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 그 뭐 지수가 비교적 강한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회사가 인투셀이죠. ABL 바이오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는데 한마디로 펑크난 거죠. 계약 해지 당해가지고. 근데 막상 ABL이나 뭐 리가캠이나 그 이중항체 쪽의 뭐 대표 기업들은 오늘 시장 흐름에서도 뭐 바이오, 아까 삼바도 셌지만 오늘 바이오 계열도 꽤 괜찮아요. 대형주도 그 초대형주들 뭐 몇 조 단위 이상 되는 애들도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표에서처럼 이제 뭐 시장이 뭐 물론 이분법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엊그제만 해도 막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3천까지 수고해준 애들보다는 이런 애들이 이제 새로운 3천 시대에서는 더 주목받는다라는 말 계속 전해드리곤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얘를 완전 잊어버리자 이런 건 아니다. 지금 어차피 도토리 키 맞추기 식으로 뭐 결국 하루하루씩 일일비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보면 안 가는 것 같은데 선을 이어보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처럼 우리 시장이 어떤 거라도 올라가서 지수는 오른다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시장이 쉴 틈이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중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저기 단무지 정신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끝판에 보면 항상 단무지 그림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모든 심지 있게 잡아가지고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잘 가는 애를 잡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되게 안 가는 애를 잡고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앞서가는 애들을 고민하지 말고 뭐가 처음에 움직이면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퍼뜩 잡는 그런 좀 발빠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내 안 가거나 뭐 오르는 포인트가 시장 대비해서도 미미하다 이런 애들은 사실 이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제 배격을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괴롭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늘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 건 알겠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못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내 거 빼고 다 오르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러면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7, 800, 뭐 8, 900 올라오는 동안 정말 내가 안 올랐어. 주식이 안 올랐어. 내 계좌가 안 움직였어. 코스피가 900포인트 올라오는데 내 계좌가 안 움직였어. 이거는 뭐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뭐 투자하는 어떤 그 뭐랄까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이틀 만에 900이 오른 것도 아니고 석 달 동안 이 지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내 계좌가 진짜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장 사실 제가 봐서는 2, 3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장이거든요. 진짜 이런 장 뭐 진짜 나오기 힘든 장이에요. 뭐 물론 지금 세상이 미쳐가지고 그냥 윈윈이다. 주가를 이가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자라고 하면 뭐 남은 포인트가 정말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특이의 이름처럼 5천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 같다라고 해보죠. 진짜로 뭐 2200, 2300에서 5000을 가서 지수가 더블이 났다. 이런 장이라는 건 아마 그렇게 만약 도달이 한번 되고 나서 쉬어가는 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가 진짜 마음을 고쳐먹거나 우리가 뭐 통일이 되거나 우리 그 자체 사이즈가 엄청 뭐 세계로부터 새로운 잣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리거나 우리가 뭐 세계 진짜 그냥 주도국이 되는 어떤 특별함이 생기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5천이 도달됐다 그래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도로 내려올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물론 저도 뭐 한 30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시장에 뭐 앞으로 30년을 끝까지 바라볼 만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아마 이번 장이 정말 제대로 가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뭐 3,500이든 4,000이든 뭐 갈 때까지 가고 나서 멈추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올라가는 장은 제 생애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뭐 진짜 동해 유전이 터졌다 아니면 김정은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남북끼리 굉장히 친하게 지내자며 우리나라 와서 놀고 가든지 뭐 이런 정도로 뭐가 산전벽해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고 이번 장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도 보면은 진짜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시장이 이거 지금 보통 장이 아닙니다. 우리 장이 이제 저번에 1400까지 밀렸던 이제 코로나 때 밀렸다가 3000 간 장이 있죠. 그거보단 지금 못해요. 그때는 1400까지 밀렸다가 3200을 찍었기 때문에 한 8개월 동안 사실 제가 보기엔 단기로 오른 걸로 뭐 그게 최고의 장이었고 이번에 이 장이 제 생각엔 제가 보기엔 라스트 끌어올림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든 뭐 정부의 그 강력한 의지든 뭐 외국인이 뭐 좋게 보든 개인들의 폼으로 만들어지든 이번 장의 대미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위의 끝 포인트 이거가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고점이고 제 생각엔 다음번 뭐 3, 4년 안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이 되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도 결국은 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보통이 아니잖아요. 3개월에 지금 30% 올랐는데 이론적으로 지금 한 달에 10%씩 올랐다? 야 아무리 그 뉴노멀 세상이라 그래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1배 PBR은 PBR 1배가 사실 얼마 안 된다. 2,950이나 제가 70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아주 그야말로 스테이블한 노멀한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가 늘 그냥
아무 꿈도 뭐도 없으면 갖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그동안 그걸 너무 겸손하게 뭐 2,300 가고 우리가 뭐 망할 거라며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잘못된 거죠. 북밸류가 있는데 그런 이론적인 자산 가치 이하를 굉장히 겸손하게 갔다 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조금 올라온 겁니다. 2,950 잡으면 오늘 3,150이면 이제 200 정도만큼의 버블이 생긴 것뿐이에요. 미래의 어떤 기대감을 땡겨온 게 이제 200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뭐 어떤 분들이야 당연히 아우 200도 아까우면 이러실 테지만 제가 봐서는 제가 보는 뭐 저한테 답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하여튼 이번 장의 뭐 끝은 원래인지 쉽진 않지만 7월 말까지 최소한 전고점 벗긴다 아니면 3,500까지 본다 이 정도로 저는 설정을 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 3,500까지 보자. 그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좋은 성과를 올렸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고 아직까지 지수가 10% 정도 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지금 3,150, 3,200 잡죠. 근데 제가 월별로 10%씩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10% 올랐고 10% 올랐고 3개월 동안 10%씩 올라서 결국 30%가 오른 시장이야. 그럼 여기 7월 달에만 10%더 올라가면 3,200에서 300 더 올라간다고 하면 3,500장 아닙니까? 이달 말까지 그래서 저는 3,500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써봤자 한 달 뒤면 뽀록이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3,100, 200이면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3,200 근처까지 왔는데 왜 주식을 갖고 있지? 냉큼 팔아야지. 지금 더 이상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세요. 파시는 게 맞아요. 지금 지수는 지금 정도 지수 여러분들 인생에서 꽤 높은 지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정도가 이게 높지가 않은 게 아닙니다. 꽤 높은 지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층 더 쿠션을 넣고 펌프질을 하고 풍선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절박감 내지는 뭐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들 케인도 오늘 왜 사요? 오늘 왜 사시죠? 오늘? 굳이 2,400~500에서도 인버스 곧버스 치면서 팔던 분들이 오늘 왜 사냔 말이에요. 어제 오늘. 자 실적 시즌이니까요. 실적이 좋은 거죠. 요거 짠 글씨라 보시기 힘들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와우밴드 공개로 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실적이 앞으로 2분기 때 잘 나올 기업들이니까 섹터별로 한두 종목씩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시장은 어쨌든 지금 정책에 의거해서 지주나 이제 금융회사군 또 AI, 코인, 대북 이슈가 있는 거고 한알령 해제 이슈와 관련해서 중국 쪽과 연관되어 있는 인바운드 관광객 또 중국의 내수 진작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는 뭐 아직까지 진짜로 안정적이죠. 어쨌든 AI는 해야 되겠고 계속 전기는 모자라고 누구라도 빨리 입도 선매해가지고 전기 시스템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이런 그림이니까. 자 그리고 소외된 섹터 철강, 2차, 통신, 유틸리티, 게임 이런 쪽에서도 분명히 특히 제가 통신주 올해 되게 갈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나는 종목 보실 거 없어요. KMW랑 RH만 계속 올라가. 통신주 이거 두 개만 보면 돼. 딴 거 보시려고 하지 말고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이 두 종목만 보면 통신이 소외주라는 얘기는 전혀 못할 거예요 아마. 아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얘가 왜 소외주야 이런 생각이. 근데 아직 안 간 소외주들이 너무 많아서 통신 섹터는 전반적으로 아직은 안 갔다인데 그 안에서 분명히 짠하고 가는 애들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이 얘기 계속 한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기다리는 조정 없다. 예. 이렇게 좀 보고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가만히 있어봐. 아, 이게 안 되는데. 야, 이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30분 정도 더, 35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방송 중에 이게 뭔 얘기, 이게 뭔 상황입니까, 여러분? 네. 갑자기 화장실이 마려워가지고 갔다 온다고 하면은 생방송 중에 누가 이탈을 했다가 갔다 오는 이런 그림 도대체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터질 것 같으면 갔다 와야죠. 예. 이따가 참아보다가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지금 이제 끝에서부터 역으로 올려가 볼게요. 예. 질문은 이제 다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11시 반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비교적 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거꾸로 훑어가지고 가장 최근 질문부터 올라갈 건데 근데 왜 좋아요가 올라갔다가 줄었다가 뭐 왜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좋아요 막 취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좀. 많이 눌러줘도 지금 내가 될까 말까인데 그걸 그렇게 아끼시고 그러네. 가만히 있어봐. 제가 요새 좋아하는 와이바이오가 다시 플러스가 났네. 줄여 올라갔으니까. 와이바이오가 맨날 마이너스 나다 또 플러스 잘 나. 자, 조금 줄이자 주문 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다 파는 건 아니고 올라갔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와이바이오 가지고서 뭐 손해 보신 분은 없겠지 설마. 와이바이오는 저의 또 시그니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아직도 좋아요 버튼은 한 번도 안 눌러보셨다. 나 태어나서 오늘 열강하는 김동엽을 위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보자. 자, 지금 화면의 우측 하단 보시면 좋아요라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그 엄지척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딱 한 번, 두 번 누르면 취소돼요. 한 번만 누르시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 뭐 많이 줄어서 아까보다 1000분밖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눌러주시면 이거 1000건 돌파할 수 있거든요. 지금 729건인데 자, 한 번씩 눌러주셔서 1000건 한번 돌파해 봅시다 오늘. 자, 가자. 1000건. 자, 737건. 좋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가볼게요. 자, 개별 종목 질문은 안타깝지만 안 하는 걸로. 자, 좋아요를 5번 누르면 한 번밖에 안 돼. 여러분, 좋아요 이거 1인 1회야. 한 번 누르면 성공이고 2번 누르면 취소니까 10번 누른다고 저게 10번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돼. 시청이 1105명인데 이건 뭐 맨날 끝날 때 이 모양이에요. 저는 언제 2000명 시대가 열리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엊그저께 그 킵스파마 때문에 충격 먹어가지고 유튜브 정규 라이브 밤에 11시 하는 걸 한번 건너뛰었더니 글쎄 제 구독자가 10명이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줄지가 않았는데 7,400명이 됐다가 390명으로 10명이 줄어가지고 제가 지금 또 오늘 2차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원래 화요일 목요일이 정규 라이브니까 오늘 밤에는 꼭 할 테니까 이따 11시에도
내일장을 바라보면서 한번 제 개인 유튜브 주식 리뉴얼에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로봇은 자 이제 질문은 그만해 주세요. 예. 이제 질문 끝. 지금 이제 오늘은 질문 끝이요. 예. 왜냐하면 최근 거부터 거꾸로 올라갈 거니까. 그 질문 끝인데요. 자 끝에서부터 가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뭐가 좋아요? 네. 전 좋아요, 대표님. 네. 제가 좋다고요? 아님 뭐? 네. 저의 목소리가 좋다고요? 네. 둘 다 좋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질문 끝. 예. 자 로봇주 관세 피하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로봇주가 도대체 관세를 매길 만큼 어디다가 파는데?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로봇주 면면을 보면 젠장 분기 때마다 실적 보면은 금액도 안 나오는 애들이 태반인데 이게 무슨 관세를 피하니만이랑 뭔 상관이 있을까 정도네. 예. 매출이 있어야 관세를 피하든지 말든지 하지. 뭘 매출이 없는 애들이 태반인데. 예. 아이고 우리 612 피땡 612님은 네. 질문 그만하려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예. 질문 그만하라고요. 예. 지금 위로 올려주신 거 제가 1시간 동안 받은 걸로도 30분 소화하기 충분하니까 이제 질문 그만하세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넘어갑니다. 예. 아무 상관없어요. 자 남편분 휴대폰까지 같이 눌러주고 계시다. 예. 감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1000분 예상했는데 지금 800분까지 올라왔는데 왜 800에서 줄었다 늘었다 그러고 앉았지? 예, 1000까지 안 나올 거예요. 1000까지 좀 도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802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자 제 30분 내로 1000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진짜 버티시지 말고 좀 눌러주세요. 예. 종목이 필요해요? 아까 초반에 불러줬잖아. 오가노이드. 예. 오가노이드. 저 오가노이드에 꽂혀가지고 어저께 제가 담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담아놨는데 예. 오가입니다.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 예. 왜 화가 났냐고요? 예. 제 얘기를 안 들으니까요. 예. 여기 제가 하는 순서잖아요. 예. 질문 그만하는데 왜 질문을 계속해는겨? 예. 자 이제부터 이제 답을 거꾸로 가볼게요. 로봇주 얘기 됐죠? 매출이 없는데 관세 걱정을 왜 하냐? 예, 이게 킥입니다. 그리고 무증 소식이 지금 아까 보니까 뭐 헥토 파이낸셜이 무증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그건 거죠? 무증이 글쎄 몇 프로냐가 중요한데 한 100% 나왔으면 그래도 한 2자릿수 나올 거니까 그때 파시면 되겠죠. 예, 끝.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종목명이 들어간 질문은 제외. 예. 그리고 이 좋은 시장에 계좌가 움직이질 않네요. 2차전지 찐바닥 아닐까요? 그걸 왜 저한테 강요를 하지? 예. 희망 고문을 저한테 그런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차전지가 바닥은 모르겠고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몇 개 종목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서 얘네들이 그러면 4월이나 5월 바닥보다 더 빠졌냐? 아니지 않느냐.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훨씬 더 2차전지에서 자사주 많은 기업 있어요? 예. 오늘 테마가 자사주인데 자사주 소각 뭐 이런 게 주 이슈인데 이번 주는 2차전지에서 자사주 많은 애들 있으면 지금 주가가 아니겠죠. 예. 그냥 2차전지만 놓고 보면 다른 더 재미있고 막 쏠쏠하고 자극적인 섹터에 밀려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2차전지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게 없는데 그냥 시장은 반등이 나오니까 뭐 표정 관리도 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미미하게 바닥에서 올랐단 말이지.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아예 포기한 거 아니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에코프로라든가 뭐 엔캠이나 이런 것들 4월 바닥보다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냥
더 세게 안 가는 것뿐인 거지. 예, 바닥을 지금 치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어요? 다 바닥 쳤지, 거의 다. 물론 뭐 지금도 보면 52주 신저가 종목이 물론 있겠는데 그거는 진짜 이번 장황이나 이런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나 지금 52주 신저가 치고 있겠지. 진짜 뭐 내일 모레면 바로 뭐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이런 정도 기업이나 치고 있지. 지금 2차전지 그냥 아주 웬만한 정상 종목 중에 52주 신저가 치는 종목은 없겠죠. 지금은. 다만 훨씬 더딘 것뿐이죠. 올라가는 게. 왜냐면 사람들 관심도 좀 덜하고 지겹기도 하고 뭐 들리는 소식은 2분기에도 다 적자야 이렇게 얘기들 나오니까 뭐 이렇게 반갑다며 그렇게 세게 올리려고 하겠어요. 그냥 아직은 다른 거에 대비해서 조금 덜 재미있는 섹터 이렇게 보고서 계셔야 돼요. 순서는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2차) 전지가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꼴이 날까요? 그거보다 더 난 거 아니에요?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사셨나 보네. 예. 3년 전에 사신 분들은 이미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뭐 메타버스급 이 정도로 괴멸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미 꼴은 났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한마디로 정부가 5,000포인트 쪽으로 가보겠다고 저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법도 고쳐 뭐 국회 동원해가지고 윽박도 질러 저러고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에 에이 저러다 말지 도루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인버스 고퍼트 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다 손해나고 엄청나게 깨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정책이 언제까지 약발이 있을까는 뭐 다 주관적인 해석이겠지만 지금 봐서는 최소한 올해 내로는 뭐 지치지 않는, 거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 됐다. 방향성이 똑같다고 하면 밀어붙인 힘이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된다. 5천까지 보낸다고 한 거에 대해서 물론 뭐 5천에 대해서 맹신을 하실 필요까지도 없지만 전혀 지금 정부는 기죽지도 않았고 지금부터 요이 땅이야 이런 신호들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물론 뭐 정부에 대한 호불호대로 뭐 행동할 수는 있겠죠. 야, 쟤네들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애들이야라고 보면 지금 3,100대? 엊그제 보니까 뭐 외국인들도 이제 인버스 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걔네들도 인젠 산다고 그러는데 뭐 3,100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뭐 우리나라가 2,900대로 내려오는 장도 나올 거 아니에요. 4,000을 갔다가도 뭐 그런 장기 포석인 분들이야 어차피 밸류 북밸류 이상으로 가는 건 오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야 뭐 3,100대에서 일부 인버스 사시거나 이럴 수는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언젠간 버블이 꺼지면 3,000m로 내려갈 장이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슬슬 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 확고하고 법으로 지금 뭔가 좀 투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이 됐는데 기업들 뭐가 지금 막 움직이나요? 아직? 그러니까 주가 움직이는 거 말고 회사들이 뭐 면이 막 긴장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 뭐 결국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언하고 막 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저런 이제 사례가 나오고 모범이 나오고 샘플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계속 몰아붙이겠죠. 누군가 하나는 뭐 제 생각에 제일 빠를 수 있는 거 의외로 SK 같은 데가 뭐 최태원 회장이 그런 눈치 되게 빠르잖아요.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도 한데 내가 총대 메고 SK 주식 뭐 지금 24.8% 있는데 소각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찾으라 그러면 제 생각엔 최태원 회장이 제일 제 생각엔 순위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인정받죠. 나중에 뭐 5번째, 10번째, 뭐 100번째 이렇게 되면 남들 따라서 다 하나 보다인데
지금 이건 제가 봐선 대기업급 정도에서 법안전에 나 이렇게 그냥 할 거야, 예, 이렇게 선언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의 총애를 받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는 총대를 메고 나와야 돼. 아직까지 그런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법으로다가 계속 옥죄어서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할 거야. 지금 이 자사주 소각 분명히 쿠션을 눈치를 줬는데 굳이 법으로까지 해서 이걸 몰아붙여야 되겠니? 이런 거 지금 눈치 엄청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막상 뭐 법이 없는데 굳이 내가 먼저 손들고 제가 먼저, 예, 소각할게요, 예, 이걸 지금 누가 먼저 할 거냐죠. 예. 법은 제 생각에 조금 더 뜸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다 그냥, 예, 개길 거냐 아니면은 내가 먼저 손들 거냐, 이런 거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 눈치를 보고서 하나가 이제 손을 들면 와르르, 예,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뭐 1, 2, 3 게임의 그런 법칙처럼 내가 더 후순위로 몰리면 이제 아예 눈밖에 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뭐 정치적인 해석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건 뭐 일반 투자가한테 결코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수 올려서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자금 증시로 다 물꼬를 틔우겠다, 이런 게 지금 의지인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증시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뭐 손바닥 뒤집기처럼 언젠간 또 바뀌겠지만, 지금은 언제 인버스 칠까 이런 거 지금, 예,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로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 예, 한다 안 한다야 뭐 나중에 보면 알죠. 예. 안 할 수도 있지. 예.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뿐, 예, 하게 되면 먼저 손을 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뿐, 예, 뭐 그 양반하고 저랑 무슨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거면 일바로 하는 게 맞다. 예. 지수가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도 팔아야 할까요? 예. 진짜 지수가 여기 한 30포인트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이면은, 예, 뭐 기본적으로 더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100 후반대 중반대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 삼성전자가 한번 굴러가지고 한 7만 원이라도 갖다 놓으면 한번, 예, 올라가겠지. 3,300대 뚫고 3,400, 500 올라갈 때 역할은 뭐가 할 것이냐. 뭐 삼성전자다 이렇게 많이 점지를 해놓고 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가는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한 50% 더 올라가는 게 더 이론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게 하이닉스가 2배 버는데 시가총액이 55%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어떤 걸 더 끌어올릴 거냐고 보면은 제 생각엔 하이닉스를 더 끌어올릴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보다는, 예. 누가 봐도 이건, 예, 이상한 게임이죠. 미국 부채가 커진 상황이라고 해도 이번에 그 크고 아름다운 법인가 뭐 그거에서 부채 한도를 1조 달러
상향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달러 계속 찍어가지고서 부채 갚고 또 뭐 순환하고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부채 한도를 엄청나게 늘려놨으니까 펑크가 안 나죠. 예. 부채 한도가 이만큼 확대하는 걸 뭐 국회에서 승인해줘가지고 늘려서 쓰게끔 그래서 감세하면서 재정 적자를 키워도 결국은 부채 한도를 넘지 않으면 파산이 안 나는 거니까, 그죠? 왜냐하면 부채 한도까지는 어떻게든 뭘 해서라도 막아줄게 이런 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부채가 커지는 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진다. 결국 이제 많은 그 뭐 인플루언서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 정도인데 나중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됐을 때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는 안 일어날 일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뭐 흔히 말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때만 괜찮으면 괜찮아 뭐 이런 거. 나 때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 때는 뭐 이게 최선이라고 해서 한 건데 뭐 걔네도 어차피 국회랑 의회랑 대통령이 한 통속으로 다수당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건데 당장은 이게 성장률 끌어올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 일론 머스크랑 싸우는 게 뭐 그게 솔직히 게임이나 되는 겁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싸운다? 뭐 트럼프가 별말을 안 하던데 오히려 요새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새는 거의 개무시 전략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대들 때는 뭐라고 쌍욕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냥 점잖게 뭐 테슬라의 그 이사회가 너를 그냥 놔두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뭐 게임이 안 되는 얘기들이다. 아무리 머스크가 최고의 부자의 어떤 반열에서 뭔가를 대든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트럼프의 저런 파워를 뭐 이겨내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주가 측면이나 구도 측면에서 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방적으로 그냥 어차피 계속 대들면 깨지는 게임일 뿐이에요. 그냥 저러다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뭐 관계가 파탄이 나든 안 나든 트럼프는 별로 영향받을 게 없는 일이고 머스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의 부분일 뿐이지. 제 생각엔 그래요. 아까 주도주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3천까지 엄청 애써준 애들 대신에 새로운 신주도주들이 나올 거다. 오늘 시장 여전히 좋지만 뭐 말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기준해서 봅시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뭐 미워하는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좋아하는 주식인데 2만 원대 왜 못 샀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주식인데 제 생각엔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의 대표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대표주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올랐지. 2만 원 하던 게 뭐 7만 2천 원까지 올랐어요. 물론 뭐 바닥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더 많이 올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2만 원에서 근데 주도주가 이제 올라가는 전체 뭐 그런 거 흔히 말해서 템베거라는 걸로 보면 얘는 꽤 명망이 있는 것 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가스터빈이라든가 원전 쪽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 싸요.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냥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애야 이렇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유수의 그 가스터빈 회사라든가 원전 기업들 대부분 100조, 뭐 120, 30조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 보면 얘가 가는 길에 비해서는 싸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 7만 원대 이거 쌍봉 치고 나서 이거 지금 여기서 더
쳐서 뭐 7만 원을 바로 복구를 하려면 진짜 원정급 뭐 수주가 하나 금방 나오든지 뭐는 나와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라가는 척하지만 결국은 또 내리고 약간 7만 원대 쌍봉 이후에 조금은 후퇴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번에 방위비 이슈 나와서 LIG 넥슨 같은 거 어제도 좋았고 뭐 흐름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65만 원 저는 쉽게 못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폭만큼 LIG 넥슨도 65만 원에서 이게 한 7만 원인가 꽤 조정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거 과연 넘으려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많은 섹터들이 진짜 그 두더지 얼굴 그 머리처럼 많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더 땡기고 싶을 거냐라는 거죠. 훨씬 어떻게 보면 에너지는 덜 드는데 훨씬 자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섹터들 가서 하지 않을까요? 예, 그 에너지 많이 들어가지고 꾸역꾸역 뭐 3-4% 올라가는데 굉장히 뭐 조 단위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기업들하고 그냥 톡톡 건드려주면 그냥 쉽게 올라가는 애들하고 어디가 더 재밌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조금 무게중심이 지금까지 수고해준 그 섹터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반도체고 그게 2차 전지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 하도 맨날 물어보시는데 이제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좀 주가들이 좀 재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도 제가 소외된 섹터라고 이번에 4, 5, 6월 달에 대표적으로 소외된 sek터라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또 뭐 삼바라든가 알테오젠, ABL, 뭐 리가캠 이런 것들 뭐 4에서 한 6, 7% 올라가던데 그런 애들이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좀 이따 보면 또 꽤 올라 있고 제가 봐서는 리가캠 오늘 신고가 났어요. 이게 사실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보면 소외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그러니까 소외주라는 게 이거 삼성 바이오 보면 이게 소외 받았지 좀 120만 원에 5월 달에 고점 치고 99만 원까지 100만 원이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빠진 거예요. 120만 원 고점 치고 이게 소외돼서 좀 흘렀는데 지금 오늘 5만 원 올라와가지고 바로 107만 원 됐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그림이 또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거 좀 탈피하는 그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그냥 아주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되게 복잡다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그냥 두더지 그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두더지 그림. 진짜 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정말 많이 움직이고 있고 많은 섹터들에서 막 우후죽순 움직이는데 야 이걸 내가 그냥 뭐 순서대로 다 따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면 뭐라도 지키면 된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업종 중에 보면 정말 이제 진짜 안 간다 이런 애들도 꽤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답을 대부분 드린 것 같습니다. 시간도 또 24분까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수는 뭐 3166까지 갔네요. 오늘 32포인트. 제가 오늘도 뭐 내일도 또 뵙겠지만 지금 여러분 저
지렸어요. 예. 그냥 참고 참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 다 성인들이니까 성인 용어 좀 써서 그냥 그냥 자리 박차고 나가서 갔다 올 시간은 없고 해서 찔끔찔끔 말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진짜. 자, 오늘의 결론 어제와 다르지 않다. 시장은 제가 보는 눈이 맞다고 하면 이달 말까지는 어찌됐든 간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정고점 벗기는 수준일지 아니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월 10날이야. 7월 10날인데 날짜 며칠 남았어. 7월 달은 쉬는 날도 없잖아. 그럼 앞으로도 오늘 빼고 15일 남았거든요. 15일. 자, 여러분 이번 오늘 어제 3일 그 3일 동안 지수 오른 거 평균 내보면 얼마 올랐죠? 제가 보면은 평균 내보 한 30씩 오르지 않았어요? 30? 오늘 지금 30 좀 넘고 어제 10몇이었고 그저께 또 되게 세게 올랐으니까 합치면 아마 평균이 한 30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15일 동안 30포인트씩 맨날 오른다고 생각해봐. 400포인트 3,500이죠. 3,500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 지금 뭐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은 없어요. 뭐 꼭 그럴 거다 이런 게 뭐 맞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제 얘기가 100% 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은 어쨌든 시간이 없다. 일단 시간이 없다가 하나고 협상 시간도 얼마 없어. 그 안에 뭘 도출하는데 우리는 잔뜩 기대를 하면서 상호관세가 낮아질 거니까 우린 그냥 가던 대로 가자. 지금 바뀐 거는 7월 9일이면 끝났을 상호관세 유예가 7월 말까지로 돼 있는 거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봐선 야 시장 지금 4월 9일 날 관세 유예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근데 관세 유예가 지금 3주 더 된 거잖아. 그럼 뭘 다른 생각을 하냔 말이야. 그냥 시장 그냥 가던 방향대로 더 가는 거네. 이렇게 아주 단순무식하게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뭘 3,200은 죽어도 못 넘어. 그거 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공매도 때려서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가를. 그런 거 아니면 너무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체이자 내가 시장을 주무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과대망상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조정 없고 정부 정책 맞서지 말고 이 두 가지로만 7월 말까지 가져가 보시고 제가 뭐 물론 그때 가서 또 무슨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7월 말쯤 돼 갖고서 뭐 또 다른 생각을 전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은 keep going 가는 시장이고 다만 좀 여러분들이 좀 신을 내셨으면 좋겠는 건 시장의 주요 흐름에 좀 묻어가자. 안 되는 거 잡고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가는 거에 순응을 해가지고 좀 올려 타보세요. 그러는 게 답이 아닐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여러분들의 사랑과 근데 1000명이 깨질라 그러냐. 자, 좋아요는 아까 600개에서 250개 늘어나서 850개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몇 개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1000개 도전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내일 조금 더 신나는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또 7부도 이어지니까 마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